경북대 총장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학 안팎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만명 서명 운동도 전개됩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내년 말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첨단 공사 시스템과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 관광 상품이 된 근대골목 투어가 동성로와 남성로 등지에 집중된 방식을 탈피해 북성로와 서성로, 남산동 일원으로 확대됩니다. 외국 언론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마임 연기자로 평가받는 슬라바 폴로닌이 대구에서 7년 만에 다시 공연을 펼칩니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태호 앵커의 휴가로 사흘 동안 제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학 안팎에서도 본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지역민의 뜻을 모으는 시민 모임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학 자율성 수호 교수 모임과 비정규 교수 노조, 총학생회, 시민사회단체가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한 달째 이어오는 교내 행진은 물론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만명 서명 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대 총장 부재 사태가 매우 불행한 사태이고 우리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뜻을 다 같이 했고요. 이 서명 운동에 모두가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8일 개교 기념일에 맞춰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를 방문해 탄원서를 내고 학내 구성원과 졸업생,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대동의 밤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의 뜻을 결집해 힘을 싣는 시민 모임 구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 지지를 하시는 분들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법적 다툼과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교육부 입장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총장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학교 안팎의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내년 말 문을 열 예정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공법이 시도되고 있는 데다 첨단 시스템과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어떤 모습의 건축물로 탄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정률 21%를 보이고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지하 굴착 공사와 지상 골조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탑다운 공법이 사용돼 도심 지역에서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음과 분진도 줄이는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사 지역 내부를 지나가는 도시철도 1호선 위로 고강도 강제로 대형 기둥을 설치하고 이를 초대형 지붕으로 연결해 상부 구조물을 지탱하는 신공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부지 내에 관통하는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 구조물인 메가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총 48,000톤의 하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7,000톤의 하중을 갖고 있는 에펠탑의 약 7배 되는 구조물이고요. 복합 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이 가까이 있는 만큼 버스 매연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바닥 배기 시스템도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터미널에서 발생한 버스의 매연을 승강장 하부 바닥 배기를 통해 1차 포집하고 1차에서 포집하지 못한 매연을 2차 벽체, 3차 천정 배기를 통해 전량 배출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화점 옥상에 대형 수족관이 설치되고 복합 환승센터와 환승 주차장을 잇는 180m 연결 브릿지 등 다양한 고객 편의 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백화점과 차량 환승센터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신공법과 첨단 시스템으로 지어지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내년에 문을 열게 되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동성로와 남성로 일대를 돌아보는 근대 골목 투어는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됐습니다. 앞으로 북성로와 서성로, 남산동 일원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첨가돼 새롭게 변신하게 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성로와 서성로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
우현소루 예터. 지금은 은행이 들어서 있지만 일제강점기 이상화 시인의 할아버지 이동진 선생과 큰아버지 이희루 선생이 시민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우현소루에서 선생을 했던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 국무총리 이동희 선생과 독립운동가 조성환 선생의 모습이 기존 건물 표면에 여러 각도로 새겨져 등장하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교구청과 성모당, 관덕정 등 100년 역사의 문화유산의 입구에 있는 인쇄골목. 입구 안내판과 신호등은 유연한 종이의 느낌을, 횡단보도 바닥과 교통섬에는 성경을 찍어내던 금속 활자의 문양과 사제의 모습이 새겨집니다.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인 계산성당과 이상화, 서상돈 고택이 모여있는 계산 오거리를 지키고 있는 남산지구대 주변은 유리 전망대가 세워져 대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모이기도 하고 출발하는 장소로서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강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평면적 요소보다 입체적인 조형적인 요소를 주안점을 뒀습니다. 중구를 위한 만가지 상상, 줄여서 중구 만상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일반 시민 120명이 참가해 39점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작품 모집 결과 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리 보면은 이제 작품이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구청은 디자인과 건축 전문가 등의 손질을 거친 뒤 올 하반기부터 작품 설치를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위원인 이미경 우원식 의원은 오늘 경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반경 30km 안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올해 말 발표되는 정부의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노후 원전 폐쇄에 따른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1호기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전은 앞으로 37일 동안 정기검사와 각종 기기 성능 점검, 설비 개선 작업을 거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울원전 1호기는 가압 경수로형으로 지난 198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주에서 열리는 경북 도민체전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화두로 내건 이번 도민체전은 개막식부터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경기장 정문에 선비의 고장 영주를 상징하는 팔짝 기와지붕이 얹어졌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53회 경북 도민체전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25개 종목, 선수 9천여 명의 열전이 펼쳐지는 경기장도 위용을 갖췄습니다. 80억 원을 들여 주 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농구장 등 경기장 증축 및 개보수를 마치고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학교 10곳의 체육시설도 정비했습니다. 특히 영주시는 안전을 위해 개막식을 낮 시간인 오후 5시로 당기고 시군별 과열 경쟁이 두드러지는 입장식의 거품을 뺐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야간이 아닌 낮 시간대 개막식을 열고 화려한 조형물과 폭죽도 선수 입장 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이라든가 예산 낭비분이 대두되었고 선수들이 너무 늦게까지 개막식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 이튿날 경기에 지장이 온다는 게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서 2부만 야간에 공연을 하는 형태로. 도민체전 성화는 소백산 연화봉과 경주 토암산에서 체화돼 21개 구간 132명의 주자들이 봉송한 뒤 대회 전날 영주시청에 안치되며 개막일인 8일 영주시민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요즘 명품 로고가 찍힌 스마트폰 케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틈타 제조 공장까지 차려놓고 가짜 명품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어 온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휴대폰 케이스 공장입니다. 폰 케이스 미조에 사용한 컬러 프린터가 멈춰서 있고 배송을 앞둔 가짜 제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우디 여시고. 루피통과 샤넬 등 짝퉁 명품 스마트폰 케이스는 포항의 사무실에서 직접 만들었고 포르쉐, 벤츠, BMW 등 고급차 열쇠고리는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이번에 적발된 상품 규모는 10억 원이 넘습니다. 국내에 있는 명품 위조 스마트폰 케이스 공장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조된 상품은 지난해 7월부터 요명 포털 사이트 내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55만 원짜리 샤넬 폰 케이스는 2, 3만 원에 8만 원이 넘는 포르쉐 열쇠고리는 1만 원대에 팔았습니다.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중개되는 사이트를 할지라도 너무 저렴한 제품일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을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현명한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해외 명품을 위조한 25살 김모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품 2,600여 점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원교습 연장 조례 개정안에 반대 여론이 많은 데다 대구 수험생들의 성적이 타 지역에 비해 낮지 않고 학원교습 제한 조례를 개정한 지 4년밖에 안 돼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당분간 재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교습 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은 현행 밤 10시로 제한돼 있는 고교생 학원 수강 시간을 자정까지 늘리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늘 추가 경정 예산 계수 조정에서 지난해 말 본 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올라온 대구 경북연구원 운영비 32억여 원 가운데 12억 원을 삭감하고 20억 원을 살려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대구 경북연구원의 혁신 방안이 기대에 미흡했고 경북 관련 연구 실적이 적었지만 운영비 20억 원은 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 없이 몸짓으로만 인간의 내면을 표현해내는 연기, 바로 마임인데요. 세계 최고의 마임 연기자로 평가받는 슬라바 폴루닌이 대구에서 공연을 합니다. 7년 만에 대구를 다시 찾은 그가 얼마나 더 성숙한 연기를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마임 연기자 슬라바 폴루닌이 만든 스노우쇼는 지난 1993년 초연 이후 유럽의 연극상을 휩쓸고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해 대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세계 최고의 마임 연기자로 인정받는 슬라바 폴루닌이 대사 없이 판토마임만으로 극을 이끌어가면서 인간이 느끼는 행복과 슬픔, 감동을 전합니다. 마치 무성 영화 속 찰리 채플린을 연상시키는 8명의 광대들이 객석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초대형 풍선을 날리면서 객석과 무대가 하나 되는 묘미를 느끼게 합니다. 관객들한테 이렇게 공을 굴리고 이런 관객들이 직접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즐거운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관객들한테는 아주 이렇게 즐거운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스노우쇼는 2001년부터 4년 동안 서울에서 전회 매진의 기록을 작성한 작품으로 대구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200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엄청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지막 장면은 이 공연의 백미로 꼽히는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인 이런 감성을 느끼고 따뜻한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그런 훈훈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스 밀러와 찰리 채플린, 마르셀 마르소 등 광대 예술의 세계적인 연기자의 계보를 잇는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 동안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사단법인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대구 창작 뮤지컬인 투란도트에 출연할 배우를 선발하기 위해 공연예술종합연습실에서 2차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이번 오디션에는 230여 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선발되는 배우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연습에 들어가고 딤프가 열리는 7월 3일부터 열흘 동안 대구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 주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가 엿새 동안의 일정으로 의성 컬링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이미 치러진 시도 대항전을 통해 선발된 만 21세 미만의 남자부 8개 팀, 여자부 4개 팀이 출전해 남녀 우승팀은 내년 초에 열리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실시된 고령군 의원 재선거도 조금 전 8시 모두 끝나고 지금은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인원 14,414명 가운데 4,830명이 투표에 참여해 34%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오후 10시쯤 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군 나선거구는 지난 선거 당선자가 금품을 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새누리당 임진태 후보와 무소속 박주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광역의원에게 정책 자문 인력을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전문 인력 배치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예산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엑시콘 등 6개 반도체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미래 반도체 소자 기술 개발을 위해 5년 동안 100억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6개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자와 투자자로 참여해 기술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42세 박모 씨를 체포해 유인물을 같이 뿌린 2명과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 씨는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퍼포먼스를 하다가 연행돼 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0살 김모 여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